간통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간통죄가 계속 존속될지 아니면 없어질지 운명이 내일 가려집니다. 내일 오후 2시입니다. 최진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이 사건이 이 헌법재판소로 간 것이 벌써 지금 5번째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 헌법재판소가 1988년 올림픽 할 때 만들어졌는데요. 네. 첫 번째 무대에 올랐던 게 1990년이었습니다. 그 예. 이후에 4번 그 헌법재판소 재판소에 했는데 정말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. 예. 그런데 그 바로 내일 과연 지금까지 했는 것처럼 또 사전 5기로 살아남을지 예. 아니면은 그 폐지가 될지 지금 그 초미의 관심사인데요. 헌법재판소는 일사부재리 같은 게 없나 보죠. 또 하면 또 해야 되는 모양이죠. 그게 그 위헌 결정은 네. 그게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달리 법은 폐지가 되지만 합헌 결정은 추후에 법 감정이나 이런 변경이 있기 때문에 합헌 결정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없어서 새로 계속 이렇게 도전하듯이 계속 그 문제를 삼을 수는 있는 것이 법의 현실입니다. 이번에 만약에 합헌이라고 놔도 또 이제 또 누가 제기하면 네, 또 해야 그렇습니다. 되겠군요. 네, 앞으로. 그게 말 그대로 그게 이제 일반인의 법 감정이 시대화에 따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. 그와 같은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한 어떤 법적 제도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그동안 4번의 결정이요. 4번의 그 공방이 있었고 4번의 결정이 어떻게 났었는지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. 네네. 처음이 90년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 합헌이 그때 헌법재판관님이 9분 계십니다. 그래서 네. 위헌 결정이 나려고 하면은 6분 이상 그 위헌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. 처음 했을 때는 합헌이 6, 위헌이 3명 이랬는데요. 그때 합헌 의견이 그 성적 자기결정권 또 그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의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네. 합헌이다라고 했는 반면에 소수 의견이지만 사생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은 문지방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네. 지나친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위헌 결정 위헌 의견이 있었지만 여전히 다수설이었습니다. 그 이후에 또 2003년에는 그대로 또 한번 올라갔는데 93년에요? 6대 3. 예, 맞습니다. 93년에도 6대 3으로 그대로 그 인용이 됐다가 예. 이후에 그 2001년에 갔을 때는 이것이 재미있는 것이 상당히 보수적인 결정이 또 한번 났었습니다. 그래서 9분 중에 8분이 합헌이다. 이와 같은 늘었네요. 결정이 있었는데요. 아마 그때는 그 처음에 있던 그 헌법재판관님들이 한번 물갈이 되면서 네. 조금 그 헌법재판관님의 구성이 상당 부분 보수적화됐던 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2001년이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 때니까 정부는 국민의 정부 때였는데 네네. 헌법재판소 구성은 아마 좀 더 보수화. 그렇죠. 아마 그 이전에 있던 재판관 그 님이 있다가 아마 임명함에 있어 가지고는 좀 제한적이었고 아마 그 DJ 정부 때에 또 새로 그 구성이 된 분들이 그 다음 어떤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연결됐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 2008년에 있었던 그 결정인데요. 재미있었던 것은 2008년 결정 같은 경우에는 합헌이라 결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합헌 결정은 4분밖에 없었고 5분이 그 위헌이다라고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하려면은 6명이 돼야 하는데 결국 위헌 의견은 많지만 예. 법이 6명 이상 위헌으로 돼야 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. 합헌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합헌이라고 했지만 위헌 의견이 훨씬 더 셌던 그런 상황 하에서 이번에 또다시 그 올라왔는데요.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합헌이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입법적으로 어떤 그 시대의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국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 입법 촉구 의견을 한번 냈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불과 7년 만에 판도가 많이 달라졌고요. 저게 네. 뭐 우리 사회 상을 반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고 또 7년 만에 이제 또 다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인데. 네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? 이번에도 헌법재판관은 9명이고요. 네네, 맞습니다. 그 구성을 좀 살펴봐야 되겠. 네, 맞습니다. 이 그렇군요. 부분과 관련해서 예. 직접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만 헌법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예. 거기에 또 직국계도 또 의원님들이 간통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아, 물어보는군요. 그걸. 네, 그래서 지금 보면은 9명에 대해 그 9분에 대해서 그 통계를 봤더니만 네. 좀 적극적으로 이게 폐지해야 된다는 쪽에서 했던 분들이 김희수 재판관님, 또 그 김창종 재판관님, 이진성 재판관님 이분들은 다 그 법원 출신 그 판사 출신 분들인데요. 그 반면에 또 뭐 박한절 재판관님이나 이정미 재판관님, 조용호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어떤 경우에는
헌법재판관으로서 직접적인 의견을 얘기하기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했는 분이 있고 또 뭐 박한철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도는 이게 몇 분 같은 경우에는 의의를 유보를 했다가 그 반면에 안창호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검찰 출신으로서 법을 수호해야 된다는 의지가 투철해서 그런지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했었던 분들입니다. 네,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조금 그 혼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 그래픽 화면은요.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네네, 답변을 그렇게. 했던 것이고 그 뒤에 아마 조금 의견이 바뀐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것은 네, 맞습니다.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013년에 직접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네네. 9분한테 9명의 헌법재판관들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간통죄 폐지해야 된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2명이었고요. 서기석 조용호 그리고 유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박한철 안창호 2분이었고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분이 5명이었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여기로 봐서는 지금 5대 2 정도고요. 네네.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래픽 화면은 조금 전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네네, 맞습니다. 인사청문회 때 밝혔었던 의견 여기에는 5대 4라고 할까요? 그렇습니다. 유보니까 이건 또 모르는 거죠. 이게 찬성인지 반대인지.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김진태 의원이 조사했는 결과가 2013년 바로 재작년이기 때문에 예. 비교적 근래의 어떤 헌법재판관님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성향을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찬성 2명, 긍정이 그 5명에서 적극적으로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 합헌 의견이 6명을 위헌 의견이 6명을 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. 상당히 많은 그 법조인들이 적어도 이번에는 폐지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지금 참 재미있는 것이죠. 그 영미계통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이른바 사생활의 자유를 상당히 넓게 인정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가 이걸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네. 프랑스와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더 이상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. 폐지했고요. 네,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것이 처만 처벌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그것이 남녀 평등에 반한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을 했고 아주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살아있듯이 북한도 이것에 그 간통을 지금 처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예. 적어도 구미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형법적으로 하기보다는 성적 자유결정권으로서 맡겨놓고 민사적인 어떤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네.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예,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, 스위스, 이스라엘, 그리스 그리고 일부 이슬람 국가들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최근에도 간통죄 고소 사건을 실제로 재판에 넘기거나 뭐 구속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적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그 대검찰청의 그 연간 통계를 봤을 때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그 간통죄가 3,013건이 그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. 네. 그 중에 기소가 된 것이 782건, 불기소가 된 것이 2,110건. 그래서 한 70% 이상이 합의되고 고소를 취하있는. 왜냐하면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은 더 이상 처벌이 되지 않죠. 3,000건 중에 그러니까 구속된 거는 4명밖에 없고요. 그렇죠. 자, 기소돼서 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입니까? 어떻게 되나요? 그게 어떻게 되냐면 90년대까지만 해도 간통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이 대법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다 보니까 사실 실형까지 낳는 케이스는 굉장히 극히 드물고 1%도 안 되고 대부분 다 요즘 보면은 집행유예로 나옵니다. 집행유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서 벌금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일 낮은 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집행유예 형인데 어쨌든 최근에 있어가지고는 실형 나오는 케이스는 극히 드문 사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무화됐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예, 그러니까 이 간통죄를 저질러서 구속돼서 쇠고랑 차는 일은 이제 사실상 없어졌고 네네. 알겠습니다. 지금 그 최 변호사님의 분석을 보면 아마도 내일 이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시간이 다 돼서. 네, 알겠습니다. 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